최근 유튜브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용 중인 휴대용 대공 미사일 램페지의 발사 장면을 비교하는 영상이 올라와 각국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프랑스의 미스트랄, 한국의 신궁이 비교 대상에 올랐는데요. 각 미사일들의 발사 영상을 직접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라 여겨졌었던 램페즈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제블린과 함께 보병의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적어도 대공미사일 램페즈의 존재로 인해 러시아 전투기와 공격 헬기의 운용이 극히 제한되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맞을 확률이 낮다고 해도 수백 발이 날아들면 결국 맞을 수밖에 없기에 항공기가 함부로 저공 비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이 형성된 것이죠. 이렇게 램페즈로 인해 더욱 촘촘해진 방공망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항공 화력 지원이 제한되어 다시 포병이 전장의 왕으로 군림하는 특이한 형태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전장에서 램페즈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며 각국 군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램페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미사일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램페즈 미사일인지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선 영상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달라붙어 여러 나라의 램페즈 미사일 중 어떤 게 가장 뛰어나냐고 격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운용되는 환경도 다르니 쉽게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문제이죠. 하지만 조건을 명중률에 한정 짓는다면 가장 뛰어난 램페즈 미사일이 무엇인지 바로 답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개발한 신궁 대공미사일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프랑스의 미스트랄과 국산 대공미사일 신궁을 주력적으로 방공미사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규 램페즈 도입을 고려하고 있던 한국에서는 여러 나라의 미사일들을 저울질하다가 프랑스의 거치식 램페즈 미사일 미스트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거점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 항공기를 방어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 특성상 휴대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높은 명중률과 지속적인 사주 경계 능력을 갖춘 미스트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스팅어나 이글라 같은 미사일들은 휴대성은 높지만 작은 탄도와 빈약한 조준기 때문에 위력과 명중률이 떨어지고 무게로 인해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때문에 거치식으로 제작된 미스트랄은 스팅어보다 3배가량 무거운 2.95kg의 탄두를 장착해 위력을 키우고 조준기도 더 크고 고성능으로 장착할 수 있어 최대 사거리를 7km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명중률도 60%가량인 스팅어보다 얼등한 90% 이상을 기록했었죠. 이는 그동안 수많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운용해왔었던 한국군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는데요. 그동안 영국의 제블린, 미국의 레드아이,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등 거의 전 세계의 모든 램페즈 미사일을 운용해본 한국은 가장 뛰어났던 미스트랄을 기반으로 이 모든 미사일들의 장점을 모아 국산 램페즈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국산 단거리 대공미사일 신궁입니다. 1995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2005년에 실전 배치되어 이젠 연식이 꽤 된 미사일이지만 여전히 세계 정상급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신궁은 미스트랄을 2군으로 밀어내며 한국군의 주력 램페즈 미사일로 자리 잡았는데요. 완성된 신궁은 미스트랄과 동급인 7km에 달하는 사거리와 보다 뛰어난 95%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고 휴대용이라 하기엔 무색했던 미스트랄보다 휴대성과 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를 간소화하여 무게를 6kg까지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접 운용해본 병사들의 말에 따르면 별도의 아르곤, 가스탱크와 잡다한 장비가 필요했던 미스트랄과 달리 ATPS 미사일과 배터리팩 하나만 챙기면 준비가 끝나 운용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훈련할 때마다 아르곤, 가스가 소모되는 미스트랄과 달리 신궁은 배터리만 충전하면 얼마든지 훈련을 계속할 수 있어 반복 숙달에도 용이하다고 하죠. 또한 신궁 전용석에선 야간 조준기를 장착하면 야간에도 운용이 가능하고 이 야간 조준기 역시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궁은 미스트랄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나 외형과 탐색기에 있어선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도입했던 이글라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궁에는 미국의 스팅어보다 고성능이었던 이글라와 동일한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두 개의 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색 탐색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구형 열추적 미사일들과 달리 전투기의 여론과 플레아의 여론을 구별하여 기만체에 속지 않고 표적을 추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신궁은 한동안 세계 최고의 맨패즈라는 이름을 차지했었는데요. 하지만 우수한 미사일을 완성했음에도 러시아제 탐색기가 들어갔다는 문제 때문에 해외 수출에 난항을 겪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탐색기의 국산화까지 성공하며 신궁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치인 국산화 95%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국산화 과정에서 탐색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고가의 주문형 부품이 필요했던 아날로그식 신호처리 방식을 표준형 부품을 통한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으로 교체해 미사일의 단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죠. 이러한 국산화를 통해 해외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 외화 절감 및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신궁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신궁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양산되어 배치된 신궁 덕분에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저고도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러시아의 침략에 고통받던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군수 지원을 요청해왔을 때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한 유일한 무기가 바로 신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물자 지원을 보내고 있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요청을 거절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신궁의 미련을 드러내며 한국의 무기 지원 요청을 할 때마다 신궁을 언급해왔었는데요. 당시 신궁 지원을 거부당하자 중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직접 설득하기 위해 신궁의 제조사인 LIG넥스원의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신궁이 간절했는지 지난해 말 한국이 체코의 방산기업을 통해 우회하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신궁이 포함된 3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을 보내려 한다는 루머가 퍼졌을 때도 우크라이나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었는데요. 결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단순 루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지만 대한민국의 신궁이라는 우수한 맨패즈 미사일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전 세계에 제대로 각인시켜졌었습니다. 지금으로서도 훌륭한 지대 공미사일인 신궁이지만 한때 불량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신궁의 실사격 과정에서 85발을 발사했으나 그중 20발이 사격에 실패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발사 실패율이 무려 24%에 달했다는 것이죠. 전장에서 생사를 가릴 수 있는 높은 불량률로 인해 신궁이라는 무기 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실사격에 참가했던 현역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는 굉장히 과장된 것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한 탄은 특정 제조일에 개발된 탄이며 그 즉시 해당 시기에 생산된 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차후 조치도 즉각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9년 이후로 발생한 사건 사고는 신궁을 처음 사용해보는 초급 장교의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한국군이 운용하는 신궁의 20%가 불량품이라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지나치게 문제를 과장한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신궁이 믿을 수 없는 무기라면 미국에서 신궁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궁 지원을 요청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수천 발의 스팅어 미사일을 지원해왔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스팅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스팅어 생산을 중단한 지 오래이고 제조사에서는 생산 라인을 복구하고 신형 스팅어를 생산하려면 최소 2025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또 한 번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의 신궁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요청으로 155mm 포탄 10만 발을, 지난달에 추가로 12만 발을 비밀리에 수출하며 총 22만 발의 포탄을 우회 지원 보냈었는데요. 미국이 한국 포탄을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자국 포탄 재고를 메우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보내온 것이었죠. 미국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맨패즈 미사일을 지원 보내기 위해 한국의 신궁을 요청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궁은 현재로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성능을 가진 뛰어난 대공 미사일이지만 드론의 대두와 함께 이에 대응할 능력까지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 연구진들이 있기에 신궁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량을 거듭해 전천 후 완벽한 무기체계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